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여기에 올인 중입니다. 5월 2주씩 10배 뛰고요. 수소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5,8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 4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를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저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시겠지만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부터 다시 수소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대 10배까지도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된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그 원자재에 대한 대체재를 찾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대체재가 아마 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올인 중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배까지 성장이 가능한 수소 저평가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 무기화의 가스값 전년 대비해서 4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우리가 흔히 원자재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10% 올라가도 정말 많이 올랐다, 또는 뭐 20% 올라갔다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4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 국영가스업체 가스프롬이 주요 송유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송량을 줄이겠다라고 밝힌 뒤 가격이 이미 치솟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가스프롬은 지난 11일 유럽 가스회사 제재를 가한 후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흐름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입니다. 그래서 야말 유럽 가스관의 소유주인 유로폴 가스뿐만 아니라 독일 법인 가스프롬 게르마니아 자회사 31개 유럽 내 가스 운영사에 대한 또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거래와 공급 금지가 시행이 됐고, 러시아 가스를 폴란드를 통해 수송하기 위해 유로폴 가스 소유의 가스관을 사용 금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 주요 지표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5월물 천연가스 메가와트 시당 약 106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13%가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4배 이상 상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전쟁을 했다고 한들 솔직히 말하면 4배 이상 오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가 오르니까 당연히 그만큼 전기 공급이라든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30유로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과하는 가스가 거의 없고, 수요가 증가할 때는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당장은 뭐 여름이니까 버티겠지만 내년 겨울 독일의 에너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난방이 안 된다라는가, 끊길 수가 있거나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세제곱미터씩 지금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에서는 공급되는 가스량이 연 3% 규모가 감소한 거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근데도 그 돈 못 버는 걸 감수하면서 멈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당장 해결해야 되는 직면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량에 대한 대체제 마련,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자재에 대한 대체제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일이면은
다음 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막았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뭐가 있냐라고 확인해 보니 충분히 수소 에너지가 대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입니다. 수소 산업 동맹이 조만간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18개국 국가에 있는 주요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공식 출범을 진행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는 오는 25일 포시즌 호텔 서울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18개국 수소협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HIAA는 민간 중심의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 확대를 목표로 입체적, 효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각국의 수소산업협회장과 재계 정부 관계자 등 200명이 모여서 이 출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언제?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날 수소산업동맹이 출범을 하는구나. 그 뜻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각국의 자기 나라의 천연가스가 생산이 안 돼. 자기 나라에 원자재가 없어. 그럼 이제는 우리끼리 천연가스라든가 원자재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자신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아마 수소이지 않냐. 그럼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수소 에너지를 키워보자. 어디가? 대한민국 각 지역에 있는 뭐 기업들이 아니라 전 세계 200명 정도가 모여서 관계자라든가 또는 이 동맹 회장이라든가 모두가 모여서 한번 협상을 해보고 회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전 세계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에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50조 투자하는 수소 경제 국회 통과 눈앞입니다. 이 수소법 또는 수소경제법 돌파 이 통과가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 상태고요. 1년 골든타임 수소펀드 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수소 발전 사업 육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약 1년 만에 넘으면서 이른바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이나 입법적 지원이 마무리되면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고 1년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1년 안에 빠르게 진행이 돼야 이 우리가 잊지 않고 수소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일 국회 산업 통상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SK 현대차 등 수소산업 관련 투자가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제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업계 수건이었던 수소법 개정안은 7월에 발의됐지만 1년 만에 이번에 통과를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현대차 SK 주축이 출범된 소수 협의체가 만들어졌긴 했지만 이번에 조금 애매하긴 했죠. 그래서 이 협의체 관계자는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를 걷어내고 수소법 통과와 함께 이어진다 한다면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좀 세우는 등 속도전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년이 글로벌 수소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또는 이 규모로 봤을 때 뭐 1000조, 2000조 되거든요. 그 규모를 과연 얼마나 독점을 하느냐가 이 지금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소 산업이 갑자기 각광받고 있고 수소 시장이 경쟁이 막 시작된 만큼 새 정부가 수소 관련 생태계 형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이제 수소법도 조만간 이제 이 국회 입법을 통과를 할 거고 그러면은 1년 안에 수소 정책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5월에 뭐가 있었죠? 5월에 수소산업 동맹이 출범이 되고요. 이번 지난달에 또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번에 국회 입법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소가 중요해진 거지. 만약에 이거 해결되면은 수소 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수소 없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수소 없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에 따르면 우드맥 수소 분석가 런던에서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이 수소 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청정 수소, 그린 수소나 불로 수소 생산량이 2050년까지 5억 톤으로 확장돼 세계 1차 에너지 믹스의 15%를 차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5가지 수소업계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나온 거를 모아서 쓰는 게 이제 블루 수소고요. 그린 수소는 친환경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써가지고 만든 수소가 그린 수소입니다. 둘 다 친환경 수소고요. 우드맥사의 1.5도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수소가 2050년 세계 1차 에너지 믹스 15%를 차지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분기에 총 용량에 해당하는 75개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가 있었고 분기별 신규 프로젝트 용량 최고 기록에 근접한 수준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의 국가별 용량은 미국이 50%,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수소의 진심이라는 소리죠. 수소를 생산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 스페인이 20%, 파라과이 11%, 이집트가 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용량은 약 20% 증가를 했고 약 3분의 2는 호주, 영국, 미국, 네덜란드 포함 6개 주요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 중 80%가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 이게 청정 수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블루 수소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핑크 수소라든가 옐로우 수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핑크 수소가 뭐죠? 핑크 옐로우 수소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원전으로 만드는 수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일단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린 수소 아니면 블루 수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블루 수소 투자의 둔화는 CCS. 이 CCS라는 게 제가 얘기했지만 CCUS라고 부릅니다. 이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탄소가 나오면 그 탄소가 나오는 거를 포집합니다. 모아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른 에너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CCUS 기술이라 부르고요. 뭐 CCS, CCU 해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올리고 현재 모든 CCS 프로젝트의 절반이 분리수소 생산 프로젝트와 연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너지 위기가 수소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무역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스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 전력 가격이 상승하면 청정 수소 프로젝트 경제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를 한데 어쨌든 간에 사실상 지금 이 수소에 대해서 생산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도 이 당장은 가스가 부족하니까 투자가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손실은 수소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며 중동, 북아프리카, 호주, 미국 포함해 가스 전력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에서 아마 수소를 판매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소를 내가 생산을 더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수소가 많은 데서 그냥 우리가 사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수출 무역을 이 수소를 사고 파는 무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수전해기 판매자 업들이 기가 단위 수전의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전해기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물에서 수소를 꺼내는 건데 당장은 지금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원전으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글로벌 정책은 수소 시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결국엔 수소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각국이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촉매로 작용을 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수소가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 이상의 국가가 수소 개발 계획, 로드맵, 목표를 발표했고 인도, 크로아티아, 페루, 덴마크는 올해 1분기에 수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수소 없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고 이 수소라는 거는 아니 우리는 수소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부족합니다. 그런 나라는 아마 이 수소를 무역할 것이다.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수소에 대한 이 수요 또는 수소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오케이 알겠어요. 네, 수소가 지금 꼭 필요한가 알겠는데 수소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쓸까? 왜? 수소 생산량 그리고 수소 수요량이 만약에 10배가 뛴다면 거기에 따라 주가도 10배 영향을 받는 거고 수소 생산이 예를 들어서 뭐 수요가 뭐 마이너스 뭐 한 50%도 줄어. 그럼 아시겠지만 주가도 반토막 정도 줄겠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수요와 생산이 주가의 상승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수소 경제 정책 그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냐? 세계 최고 수소 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 로드맵 재점검 필요하다. 뭔 소리냐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수소 경제를 3대 투자 분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약 4년 전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LNG, LPG 등 화석 연료 분야에서도 수소 산업을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산업 발전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의 기후 궤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게 당연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기후변화 협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리고 탄소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모두가 줄이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는 전 세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이제는 우리가 굳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더라도 친환경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오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한테 안정적인 나라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왜 굳이 수소냐? 수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도 부족합니까? 이거 부족하죠. 천연가스는 뭐 계속 나옵니까? 계속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고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캐자고 하면은 계속 나옵니까? 평생 나와요? 아니죠. 평생 안 나온다고. 하지만 수소는 거의 평생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풍부한 자원이라는 거죠. 물론 이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기술 난이도가 이제 걸러내야 되니까 좀 높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와 달리 지역적 편중이 없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수소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모두가 평등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기술력 값진 수소 스펙트럼입니다. 대규모 저장 운송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와의 연결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 수소죠.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 이걸 수전의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캐리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는 청정 연료이자 다용도 에너지 운반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생산 규모 확장이 필요한 원료 가용성도 매우 높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차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가 요만큼의 에너지 이만큼 나오면 얘네들은 요만큼의 에너지가 요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힘이 좋으니까 이걸로 트럭 몰고 이런 걸로 비행기 몰고 하는 거예요. 이 수소가 어디로 들어간다? 대형 또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에너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모든 물질 중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로 누출 시 가스구름이 거의 생기지 않으며 공기 중에 희석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보다도 독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는 일반 2차 전지 쓰고요. 열차, 선박, 드론, 건설기계 등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가스가 들어가는 거고 엔진, 터빈, 보일러 등
또는 전기연료 등 이 모든 에너지원에 사실상 좀 활용도 높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을 보면은 사실상 한국이 좀 많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부에서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어디 펌핑된 게 좀 있어요. 이게 진짜로 막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펌핑된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열쇠다. 최근에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행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같은 수준 유지하면은 2020세기, 2021세기 말에 우리나라 대기 온도는 2.9도에서 약 4.7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소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는 2050년 이전에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이 약 5억 4,6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석유는 132억 600만 배럴을 대체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석유가 없더라도 수소로서 이제는 에너지 대체가 다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소 경제가 있고 수소 경제가 있죠. 이건 탄소를 배출하는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화석 연료, 이거는 친환경 연료. 그래서 아예 이제 탈탄소, 이 탄소 제로로 가는 부분이고요. 국내 생산이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원유도 없고 가스도 없지만 수소는 만들 수 있으니까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누구한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투자로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고요. 입지 제약이 적고 왜 입지 제약 적습니까? 어디에나 수소는 있으니까 꼭 있는 데서만 팔 필요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탄소와 아주 다른 에너지지만 힘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수소를 생산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500kW급, 2메가와트급, 3메가와트급 수소 240kg을 하루에 생산하는 수전의 시스템을 개발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생 추출 수소를 토대로 확충한 인프라 바탕으로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 내려가면은 세계 최초의 도심형 국회 수소 충전소를 건설해 이게 이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소 충전소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당장 수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국가가 좀 수소차를 많이 사주면서 수소 시장은 한국과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현대차가 좀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 시장으로 불리는 한국은 2018년도에 333메가와트에서 지난해는 약 2배, 749메가와트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50메가와트급 상업용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도 충남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법이 통과되면은 더 성장이 많이 나오자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목표치를 보면은 40년도 멉니다. 너무 멀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에서 볼 수는 없고 딱 지금부터 솔직히 봅시다. 2022년에서 지금부터 8년 안에 몇 배? 8년 안에 지금부터 약 4배 정도 성장시키자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 약 몇 년 안에 18년 안에 몇 배? 10배까지 성장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일단 10배 가고 4배 가고 10배 뛰고 그다음 20배, 30배 뛰자라는 거죠. 수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도 선순환 규모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시면 수소선도 국가 비전의 주요 목표입니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몇만 톤? 약 15배입니다. 지금부터 몇 배? 대략 8년 안에 15배의 성장을 만들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또 30년에서 20년 뒤에 몇 배? 대략 여기서 10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8배 정도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뭐 1, 2년 사이로 보자면 몇 배? 100배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가?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얘기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수소 국가 비전에 따르면 이제부터 생산량은 얼마? 8년 안에 대략 15배 이상 수소가 성장하겠구나. 가능하겠구나. 아까 얘기했던 이 수소 10배 뛴다라는 게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라는 거. 왜 나라가 발표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뭐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뭐 기업들도 열심히 해야죠. 라고 해서 최근에 두산이 미국의 그린 수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자회사 두산퓨얼셀 미국 법인 하이엑시옴이 수소 스타트업 베르소겐의 180억 상당의 투자 유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음이온 교환막 방식의 수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해가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다 써 있죠. 그래서 사실상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대단히 그렇게 효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본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수소 두산중공업은 흔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수소에 관심 많지 않냐? 아니 근데 얘네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뭐 43조 글로벌 수소 동맹 뜬다. 현대차, SK, 블랙스톤 총 출동을 합니다. 지난해 9월 현대차와 SK 한화 등 설립한 민공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글로벌 투자 기관과 손을 잡고 수소 펀드를 이번에 조성을 합니다. H2 비즈니스 서밋 글로벌 수소 동맹으로 격상을 시켜서 친환경 수소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수소 사업 투자 규모로 봤을 때 SK가 18조 5천억, 포스코가 10조, 1조 3천억, 11조, 1조 2천억.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블랙록 펀드 들어가고요. 블랙스톤 들어가고요. 브레이크스루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펀드, 상업펀드 또는 이 투자사들 중에서도 메인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는 7월입니다. 초중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오픈하고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10개 회원사는 글로벌 수석 펀드 약정식을 하고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4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벤처 캐피털 등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블랙록이라든가 블랙스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등이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인급 투자자들이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볍게 장난하려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계 에너지 기업 12곳도 참가를 하고요.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위 관계자들도 발표자로 나서고요. 연료전지 자동차의 미래와 현대차의 비전, 포스코는 철강 회사의 글로벌 메이저 수소 공급자까지 SK는 SK와 대한민국 수소산업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그룹에서는 오너 3, 4세들이 존재감 들어가기 위해 직접 발표에 참여하는 방안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하는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 2030년까지 43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투자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현대차, SK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모든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에 집중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누구? 블랙록 펀드 전 세계 1위 펀드사입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전 세계 1위죠. 그리고 아까 빌 게이츠가 이 설립한 아까 얘기한 투자사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입니다. 얘네들도 전 세계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수소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5월에 아까 5월 25일에 수소산업동맹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진행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방금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서 방금 얘기한 블랙록 펀드 그리고 블랙스톤 모아놓고 뭐한다? 발표를 한다. 펀드를 판다. 그래서 현대나 SK나 포스코가 모여가지고 이 글로벌 동맹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5월, 7월 그리고 국회 입법 통과까지 수소법 통과까지 한다면 세상 하반기는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국가에서도 아까 10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수소 집중합니다.
수소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니크고요. 세 번째가 S퓨얼셀,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니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너무 잘 나와서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목이 풀 수 있나?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이 있잖아요. 5월에 일정 있죠. 7월에 일정 있습니다. 또 국회 수소법 통과 일정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S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반기에 이슈가 너무 많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소법도 통과되고 수소 동맹도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동맹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정말 1위 펀드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진행을 했던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각 스마트폰 안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제 4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배포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4만 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4월 5월 13일, 5월 12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5월 16일 추천주 하고 또 올려드리겠죠.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5월 16일 추천주도 주말에 올라오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이렇게 매일매일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HLB가 올라갔어. 근데 왜 올라갔니? 하고 그 올라간 이후에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그럼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관련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서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내려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